현재 시각 오후 3시 35분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펜실베니아에서도 승리가 유력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상황.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분석해보죠. 오늘 이 시간은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현재까지 미 대선 상황,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투표법이 개선돼서 그런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승기가 좀 확실해진 모습인데 어느 정도 교수님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침에 사실은 여쭤보시길래 트럼프라고 얘기했었고, 정말요? 저는 최근 들어서 계속 트럼프였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마지막에 해리스 후보가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 비트럼프 구도에서 해리스 후보의 경쟁력이 그렇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정도 아침부터 트럼프 후보의 우세를 점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경제 지표는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면 미국 경기 너무 안 좋다고 해요. 뉴욕에서 4명이서 밥을 사 먹으면 팁까지 합치면 50만 원인 곳도 있고 물론 그곳은 좀 비싼 곳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팍팍한 미국 경제가 트럼프를 좀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도 결국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내가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데 너무 가격이 걱정돼서 뭘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핀 것도 있는 것임에 분명하고요. 지금 실업률도 사실 4.1%면 그렇게 높은 실업률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려서 이 부분이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해리스 후보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역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란 것의 무서움을 정치인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사실 한국 경제와 산업에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더 유리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기조에 맞춰 놓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투자를 했을 때 많은 부분 보조금도 주겠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연속성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상대적인 충격의 완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지적했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해리스 후보를 공개 지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훨씬 덜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훨씬 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후보의 정책이라는 게 훨씬 더 말이 안 되는 정책들이다. 특히 관세나 무역 장벽들, 이민 관련된 이슈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미국 경제에 줄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경제에 줄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도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트럼프의 승리로 이렇게 끝나버릴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관세거든요. 우리나라 공급망 이슈라든지 수출에 미칠 타격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구체적인 숫자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IMF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렇게 무역 분쟁이 심해질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볼까?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볼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피해를 보는 나라는 그럼 미국일까? 아닙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중국에 우리는 아직도 제1 혹은 제2의 수출국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합을 하는 나라가 하나 없어질 수는 있지만 또 하나 측면에서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 같은 게 클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후보는 과거 집권 당시에도 파월 의장과는 조금은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제 집권 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간 연준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지 미 연준의 향후 행보도 좀 궁금하네요. 약간 저는 트럼프 후보의 정책 안에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연준하고요. 한편으로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해서 나는 금리를 낮춤으로써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한 측면인데 또 하나는 방금 전에도 저희 말씀 나눴지만 관세 같은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러면 사실 연준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보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146이었습니다. 최고점이 올라간 게 4.465, 거의 0.3
0.46 했어요. 예. 그래서 465까지 올라갔으니까 0.3이 튀었어요. 그랬다 약간 내려왔는데 시장도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요. 2016년 11월 8일이 트럼프 처음 당선된 날, 1기 당선된 날인데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채 10년물 금리가 확 튀었었죠.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은 시장이 이것을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할지언정 이렇게 달러 강세, 국채 금리 급등은 우리 시장에 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네, 지금 한국은행의 고민이 저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물가는 많이 내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가계부채 때문에 좀 걱정을 하다가 가계부채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강력하게 지금 누르고 있어서 좀 잡히는 것 같긴 합니다. 증가세가 좀 둔화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은행이 내수가 안 좋으니까 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이슈가 환율이죠. 1,350원대를 돌파하면서 오늘은 보니까 거의 1,400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00원을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트럼프로 인해서 이런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운신의 폭, 특히 금리 인하의 측면에서 운신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저희 과거 데이터 한번 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랑 트럼프 1기 당선됐을 때 향후 한 4개월 정도의 환율을 보니까 강달러 기조는 확실히 트럼프 때 있는 것 같고 바이든 때는 오히려 강달러 기조가 좀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힌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의 국민들은 트럼프를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에 우리 시장에는 조금 압박 요소를 부추길 수 있는 환율과 금리 이슈가 상존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미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뭐 글로벌 증시 전반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뭐 희망회로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우리 경제도 결국엔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근데 미국 경제가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 물음표가 붙습니까? 네, 물음표가 들고 지금 올해 미국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최근에 IMF가 2.6에서 2.8로 올렸습니다. 네. 올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내년도 1.9에서 2.2로 올렸고 했지만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것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 저는 그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 그 우화 중에 그런 우화 있잖아요. 거위의 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갈라버려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펴고 있는 정책이 굉장히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미국을 위한 정책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성장의 모멘텀들을 단기적으로 끌어쓰고 중장기적으로는 무역이나 여러 가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면서 미국조차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미국 경제에 좋은 정책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달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오늘 초급등 나왔잖아요. 뭐 장중 20원 가까이도 뭐 급등을 하면서 1,400원에 지금 육박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는 국내 증시에 결코 좋지 못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뭐 수출국으로서 달러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그만큼 국내장에서 뭔가 빠져서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의 단초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최근에 한 얘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트럼프 1기랑 2기랑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요? 뭐냐면 트럼프 1기 때는 전 세계가 굉장히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큰 전쟁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돌아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과연 이것들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째로 있고요. 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달러의 가치라는 게 결국 미국과 한국의 금리라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것도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달러에 대해서 더 불안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후보는 지금 종전을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종전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화해라는 것도 화학적으로 화해를 해야지 뭔가 후폭풍이 없는 건데 물리적으로만 화해를 시켜놓고 너네들 그냥 같은 공간 안에서 앞으로 살아라고 하면 그것들이 가져올 갈등의 씨앗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차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려 섞인 부분을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국내 증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가 생기는 게 사실이네요. 그럼 증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미 대선이란 일단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것 같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 아무리 좀 환율이 급등할지언정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지 외국인의 수급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거시 측면에서의 펀더멘탈과 기업 측면에서의 펀더멘탈인데 지금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는 약간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오늘 제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결국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가 이렇게 나옴으로써 우리가 잘하기가 조금 더 힘든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관계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드려볼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 트럼프 1기 집권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 섹터, 2차 전지 섹터는 물론이고 의외로 선방을 했고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물론 우려감은 상존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 당시 만약 집권을 한다면 그때에도 좀 예상보다 조금 더 선전할 수 있는 결과 기대해 봄직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1과 2기 사이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딱 두 글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캐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앞날을 바라봤을 때 방향은 여기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던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방향조차도 우리가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다가 트럼프의 정책적인 요소, 친환경과 반대로 가는 정책적인 요소들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의적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는 있죠. 네, 그렇군요. 1기와 2기 당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캐즘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바이오도 여쭤볼게요. 바이오는 사실 두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유리한 섹터이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려볼 수 있다라는 섹터로 꼽혔던 게 바이오와 방산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경제방송이고 또 투자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증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시잖아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랑 방산 여쭤보셨는데 저는 바이오는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앵커님과 저희가 오늘 거의 뜻이 같이 하는 부분이 또 바이오가 아닐까 싶고요. 방산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희망 섞인 부분 하나랑 걱정 섞인 부분 하나는 희망 섞인 부분은 전 세계가 어쨌든 트럼프식의 각자 도생으로 가게 되면 각 나라들이 방산에 대한 소요가 늘어날 거라서 우리나라 K방산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방산 수출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와중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각 나라랑 협상을 할 때 미국 무기를 얼마나 사가는지를 중심으로 협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얻을 반사이익이 좀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의 관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는 더 악화가 되고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의 관계는 저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이제는 러시아도 아니고 뭐 북한도 아니고 전 세계 미국의 적은 딱 한 나라만 남을 겁니다. 중국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대립은 훨씬 더 심할 것 같고요. 중국하고 서로 더 척을 지는 강도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첫 번째고요. 북한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너무나도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북한이 한번 쓰라린 패퇴를 한 적이 하노이에서 패퇴를 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아마 서로 더 확실한 걸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보다 협상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유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고 사실 전통 에너지 기업의 상승을 전통 에너지 기업의 수혜를 원하는 것이 또 트럼프 후보거든요. 유가의 향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가는 우선은 미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산을 늘리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어서 유가는 조금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제 마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유가랑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약간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유가 측면에서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연동해서 생각해 보면 유가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가는 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해리스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속보가 또 떴습니다. 지금 뭐 CNN 발은 아니지만요. 270석을 또 트럼프 후보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유력한 시나리오를 조금 더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미 대선뿐만 아니라 FOMC라든지 중국의 전인대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중국이 조금 더 내수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그에 따른
우리나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유입은 없을지 이 부분은 또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내수 부양을 철저하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5% 근처의 성장을 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인데 이미 저는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해진 마당에 중국은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 중국은 기본적으로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시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더 열심히 발버둥을 치겠지만 그 외침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은 점점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폭스뉴스의 트럼프 후보 미 대선 승리라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